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집안채 있는 게 죄인가? 재산세들 다들 냈습니까? 저도 뭐 한 3년 동안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뭐 집에 여러 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쓰면 뭐 이해는 되지만 집에 올라가가지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뭐 제가 사는 집만 올랐으면 기분이 좋지만 다 올랐죠. 네, 뭐 집값 올라가 당장 제 손에 쥐는 돈도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나가고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부담 커진 1주택 은퇴자들 되었습니다. 보유세. 그나마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지만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가 증가한다. 이게 22년까지 실거래가의 뭐 80%,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린다. 그러면 22년까지는 재산세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무방하겠죠.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증가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만 좋은 상태가 아닐까. 당장 아파트 값이 뭡니까?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사람은 올라도 뭐 당장 그것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면은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할 그 나이가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뭐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라도 주택연금이라도 높으면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뭡니까? 재산세만 많이 나간다 이거죠. 집에 두 채 이상 있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만일 뭡니까? 은퇴하시고 직장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 건보료도 상승한다. 뭐, 요 같은 경우 보통 뭡니까?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피부양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도 강화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2천만 이하의 월세 수입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겁니다. 부과하는 거고. 양도세. 2년 이상 보유 요건 채워도 9억 초과 시에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건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 상향. 이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1주택자가 있죠. 오랫동안 한 집에서 오랫동안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죠. 뭐 집값이 올라라고 뭐 어디에 부탁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재산세만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다. 물가 상승만큼 오른 건 이해됩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세 저항, 흔히 말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당장 저부터도 있죠. 기분이 안 좋죠. 퇴직연금, 뭐 2% 낮은 수익률, 주택연금, 시가 9억 미만의 주택만 해당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뭐 개선됐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신문기사로 봐서는 9억 미만 주택만 해당된다. 제가 볼 때 이 이상도 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유세 1주택자들 뭐 우리가 뭐 집 한 채 가지고 뭐 2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가 없지 않았나. 재산세 너무 오른다. 안 오르는 집 있습니까? 재산세. 여러분 세금 많이 내가 기분 좋습니까? 국가가 어려워가지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 뭐 그 정도로 개인의 사정이 좋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방은 더 어렵죠. 물론 서울에 최근에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방 특히 뭡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도 재산세에 인상되었다. 그래서 재산세가 뭡니까? 한도가 있죠. 전년 대비 30%까지 한도인데 이 가구가 3년새 14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58만 가구가 대상이다. 57만 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게 뭐 30% 한도까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거의 한 50만 가구 이상이 이게 해당이 되니까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 이거죠.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재산세 매년 오르죠. 작년에도 제가 볼 때 한 20% 올라나갔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적게 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뭐 세금 많이 내가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또 뭡니까 재정정책으로 뭐 100만원 줘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죠. 지방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보면 지방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습니까? 지방주택을 먼저 팔죠. 실제 매도한 분도 많이 계시고, 이분들은 우리 일반 소시민 서민들보다도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두 채 있는 상태에서 뭐 1억씩만 올려도 두 채니까 2억, 연 2억이니까 3년 같으면 한 6억 올랐죠. 올라서 지방 아파트를 팔게 되면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정부 관계자들, 고위 관료들이 보통 집이 두 채면 지방 아파트를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지방주택 먼저 팔겠다라는 문의도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오시면 뭐 알겠습니까?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일반 뭐 서민들, 뭐 집이 두 채 이상인 분도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지방주택을 먼저 팔겠다라는 문의가 빗발친다. 그래서 서울과 동일 세폭탄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서울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뭐 서울, 경기도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동일한 세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지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벌 과세 역설 해가지고 지방주택시장 절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 과세 잣대의 분양권 갭투자 사실상 올스톱이다. 청주 같은 경우에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의 아파트를 뭐 작년 한 6개월 동안 상당수 매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매도로 돌아섰다. 그래서 마이너스 P까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해, 거제, 구미 등 제로 프리미엄 사태까지 속출한다. 한때입니까? 거제, 구미입니까?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분양권입니까? 제로 프리미엄 혹은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타났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발, 급매물까지 쏟아지면 시장은 초토화 가능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인은 완전 사망선고죠. 사망선고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특히 지방 위주로. 자, 그래서 1주택자 우리가 투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보통 한 집에 있죠. 여러분도 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도 뭐 그렇겠지만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죠. 속이 많이 상합니다. 뭐 집 한 채 사가지고 있죠. 뭐 8년째, 10년째, 저도 한 10년째 가까이 살고 있는데 뭐 투기를 했습니까? 1주택자가 무슨 투기했나? 그렇죠. 투기한 건 아니다. 재산세 폭탄에 들끓는 민심.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내년 되면 있죠. 더 심화되겠죠.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당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집을 팔 생각이 있습니까? 팔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가 하면 내 집만 올랐으면 팔고 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지만 다 올랐죠. 그래서 팔 필요도 없고 팔 생각도 없다. 가격이 좀 올랐다고 팔겠습니까? 한 10년 살면 아파트 구석구석 이 뭡니까? 애들하고의 추억이 있는데 돈 몇 푼입니까? 근데 돈국을 판다 한들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면 똑같죠. 그래서 팔 필요도 없고 팔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만 있죠. 세금만 올린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 1주택자는 살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되었지 이게 뭡니까? 뭐 투기하려고 1주택자가 됐습니까? 그렇죠. 누가 집값을 올리느냐, 이제 이런 말이 많죠. 투기꾼이냐, 투자자냐, 아니면 정부냐. 봤을 때는 저는 정부 쪽에 좀 더 기웁니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올렸으면 과거에도 계속 올렸어야 되죠. 왜 최근에만 올렸냐,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올랐으니까 이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왜 세금을 자꾸 올리냐? 기분 상당히 안 좋죠. 저도 사실 뭐 세금이죠. 3년 연속 세금이 뭐 몇 배로 오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물론 뭐 아파트로 연금,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까지 여기 살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주택연금 신청하신 분은 제가 몇 번 해가는데 보통 한 65세, 한 70세 정도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있죠. 그것을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 문제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직장에서 일찍 나오시고 하면 50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일단 한 60세부터 있죠. 하면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사실은 뭐 노후는 어느 정도 해결되죠. 근데 그 나이가 안 됐는데 세금만 계속 낸다. 이것도 참 문제죠. 그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때 좀 재산세를 내면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재산세 오르는 폭이 너무 크다. 연 30%씩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죠. 그래서 이 재산세 1주택자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죠.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택자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적으로 또 옳은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 1주택자 투기했나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